사실은 이런 것부터 사실 문제거든요. 이 백을 쓰면 중원에 로메로랑 다이어밖에 안 남아요. 네. 중앙 수비수가 2명이죠. 다이어 같은 경우는 어제만 해도 헤더 미스가 많이 났거든요. 네. 분명히 주변에 뒤에 페리시치도 있고 옆에 로메로도 있고, 근데 저기서 앞쪽에 있는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죠. 그러니까 뉴캐슬이 다시 볼을 압박해서 가져갑니다. 이것도 이제 다이어가 패스를 주다가 내려오는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맞아. 뺏기는 장면이죠. 예. 근데 저 장면이 스킵에 있지. 손흥민의 옆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그 스킵이 그러네.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스킵이 올라가니까 중원에 선수가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손흥민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손흥민이 저기 없네. 가장 못하는 플레이 중 하나가 내려와서 버티는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는 장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볼을 뺏기는 거고, 역습이 이루어진 장면이거든요. 호이베르가 저 가운데 있죠? 아직도 위에 있습니다. 안 내려갔네? 12호 뭐야? 몇 걸음 안 갔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쵸. 그냥 서 있었나 보네. 센터 서클에 있었네 그냥. 이 얘기 하자. 음? 토트넘 얘기 하자. 드디어 이제 올드게 왔습니다. 역대급 경기가 나왔죠. 예. 1대6. 뉴캐슬의 대패. 일단은 어제는 이제 그 호기자랑 같이 입중계도 했었고 축구를 같이 그래? 봤고 어떻게 봤어요? 토트넘 경기 우리 패런은 어떻게 봤습니까? 식스 앤더 캐슬.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 스텔리니라는 그 임시 감독, 메이슨도 사실은 공동 감독이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 두 사람한테 너무 큰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캐러거가 경기 끝나고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대로 된 감독을 데려왔어야 된다. 맞아. 콘테 친구 말고 좀 제대로 된 감독 데려와 막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 그러냐? 이 경기에서 사실은 3백을 쓰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어허. 왜냐? 랑글레랑 벤 데이비스가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나올 만한 컨디션이 아니었거든요. 네. 벤치엔 있었지만. 근데 그 지난 경기에서, 당장 지난 경기에서 3백 했다가 랑글레 없다고 산체스 썼다가 예. 산체스 다이어 포로 폭망했지 진짜. 본머스한테 3골을 먹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거 이번에도 랑글레 벤 데이비스 못 나오면 3백을 또 써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이제 포백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네. 포백을 할 때 또 포백이 안 되는 이유가 좌우 측면에 있죠. 포로와 페리시치. 이 선수들은 페리시치는 측면 공격수고 포로는 공격적인 윙백. 둘 다 수비 전문이 아니니까 당연히 측면이 또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포백을 해도 문제고 3백을 해도 문제죠. 다 안 되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좋은 감독이면 포백을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네네. 페리시치 포로 올라가면 측면 무너지고 수비 숫자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좋은 감독이면 가지고 왔겠죠. 경험도 많고. 네. 근데 스텔리니와 메이스는 이거 3백 못 쓰겠으니까 포백 한번 해보자. 대안이 요 없었다. 수준에서 약간 멈춘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어제, 밸런스 무너지고. 예. 페노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가 어제 그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초반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그런 상황이고요. 초반 저 실점 장면에서 좀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네. 카메라가 갑자기 스텔리니 감독 대행을 비췄어요. 근데 감독 스텔리니 대행의 표정이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이 드러났잖아요. 어허. 막 메이슨이 와서 막 옆에서 알려주고. 네. 근데 스텔리니 혼이 나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인정을 했죠. 경기 끝나고. 이거는 내가 대응을 늦게 한 내 잘못이다. 전적으로. 전술 문제보다는 내 잘못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네. 스텔리니 표정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늘 토트넘 경기를 중계하고 또 이제 토트넘 마요르카 전담 아니겠습니까? 어제 마요르카 그 시간이 겹쳐가지고 이제 뒤에가 호기자라서 네. 마요르카를 안 보고 전 갔어요. 예. 또 잘했네요. 참고로 어제 마요르카랑 나폴리 경기는 제가 했습니다. 예. 대참사 전문이라고 지금 계속. 저는 승리 요정 있습니다. 이강인 멀티콜 나올 때 내 집에 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그 오늘 있었던 경기 장면들 좀 몇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드리면요. 예. 복귀해 봅시다. 예를 들면 사실은 이런 것부터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백을 쓰면 중원에 로메로랑 다이어밖에 안 남아요. 네. 중앙 수비수가 2명이죠. 근데 여기서 로메로는 사실은 당연히 잘하는 선수고 다이어가 문제죠. 특히나 다이어 같은 경우는 어제만 해도 헤더 미스가 많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장면도 보시면 그냥 단순한 장면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롱패스가 넘어오는 장면인데 분명히 주변에 뒤에 페리시치도 있고 옆에 로메로도 있고 선수가 없는 위치가 있습니다. 뉴캐슬 선수가 없는 곳이. 그리고 우리 선수 많잖아 지금 자유롭게. 근데 저기서 앞쪽에 있는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죠. 그러니까 뉴캐슬이 다시 볼을 압박해서 가져갑니다. 예. 선택지가 한 4개 있다고 하면은 4개 중에 제일 안 좋은 선택지만 골라서 패스예요. 다이어는. 상대한테 준 거네요 그냥. 근데 진짜 멍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이어도 그렇고 사실은 그 산체스가
20분 만에 5골 먹히니까 바로 나왔잖아요. 네네네. 산체스도 저런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산체스와 다이어 이런 선수들이 계속 실수를 하니까 이게 네. 이번 시즌의 토트넘의 문제는 뭐냐면 공격적인 측면은 그렇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손흥민 선수가 득점 못하고 답답하고 이랬지만 예. 그 순위표를 보시면요. 득점 순위에 토트넘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3위인가 4위인가 그럴 텐데 네네. 실점이 문제거든요. 실점은 반대로 끝에서 아. 6번째인가 있어요. 7번째인가. 51 그러니까 실점. 이거는 실점과 수비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콘테 감독이 수비 라인을 내리는데 왜 실점을 하냐. 이게 감독이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이상 개인적인 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라고 좀 봐야겠죠. 저렇게 이제 다이어 같은 선수가 실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음. 자, 일단 이 장면 나왔고, 요 다음 장면인데요. 이것도 이제 다이어가 패스를 주다가 내려오는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아, 맞아. 뺏기는 장면이죠. 예. 근데 저 장면이 스킵H 손흥민의 옆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그 스킵이 그러네.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이게 4-3-3이 어제 아니라 4-2-3-1이었거든요. 네네. 왜냐? 기마랑이스를 1대1로 압박해라. 라고 스텔리니가 또 야심찬 변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스킵이 올라가니까 중원에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손흥민이 적이 없네. 가장 못하는 플레이 중 하나가 내려와서 버티는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는 장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볼을 뺏기는 거고 저기서 또 뉴캐슬의 분석이 안 된 게 뭐냐. 손흥민의 볼을 빼앗은 선수가 파비안 셰어라는 선수거든요. 네. 이 파비안 셰어는 공격적인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뛰어 올라와서 강하게. 반면에 뒷공간을 뛰어 들어가는 선수의 그 어제 케인이 파비안 셰어를 완전히 농락한 다음에 넣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장면을 잘 못하는 선수가 파비안 셰어예요. 아하. 근데 어제 손흥민을 내려오게 만들고 파비안 셰어가 올라오게 해서 수비를 하게 만든다. 이거는 파비안 셰어가 잘하는 수비 방식을 할 수 있도록 토트넘이 판을 깔아준 거거든요. 그렇게 패스해줬네. 그러니까 이거는 파비안 셰어에 대한 분석도 안 돼 있는 거고 스킵을 올려 쓰는 것도 사실은 실패한 거고. 그렇네요. 그리고 빌드업에 대한 체계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네. 결국 이 장면에서 끊기면서 중거리슛 한 방 또 맞았습니다. 그쵸. 예, 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이제 어제 경기에서 얼마나 토트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그렇네요. 네. 자, 다음 장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것도 실점 장면인 것 같은데? 그쵸. 저게 요거는 이제 포로. 세 번째 실점. 포로가 그냥 이제 저 조엘링톤을 예. 넘기는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이 다음 장면 보면 포로가 분명히 지금 조엘링턴을 보고 있어요. 네. 다음 장면 보면 조엘링턴이 뒤로 뜁니다. 어허. 근데 포로가 순간적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저기 이제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데 네. 뒤로 뛰어 들어갈 때 못 보죠. 체크를 못해서 그냥 넘겨줍니다. 아, 맞아요. 근데 아마 뉴캐슬의 경기를 이번 시즌에 한 경기라도 보신 분들은 저 패턴이 익숙하셔요. 왜냐? 오른쪽에 있는 기마랑이스, 트리피어, 파비안 셰어가 반대편에 있는 조엘링톤에게 한 번의 대각선 패스로 롱패스를 뿌려준다. 네. 이거는 뉴캐슬의 정말 가장 대표적인 공격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먹혔다는 건 심지어 그냥 한 번에 먹혔다는 건 토트넘이 뉴캐슬의 전형적인 공격 방식에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 저것도 뭐 준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저것도 이제 준비가 아예 안 된 장면이었고 그리고 이게 포백일 때 포로가 윙백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백을 쓰면 포로가 저렇게 뒤로 넘겨주면 한 명이 뒤로 와서 커버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포로도 포백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기서는 이제 넘겨주면 바로 실점인데 네. 그냥 뭐 3백에 살 때처럼 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수비하는 것처럼 그냥 측면 공격수 뛰어 들어갈 때 체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조엘링톤이 너무 쉽게 들어가서 득점까지. 요 장면도 사실은 뭐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토트넘이 진짜 어제 경기를 준비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포백이라는 좀 파격적인 그 구성을 들고 나왔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뉴캐슬을 만나다 보니까 네. 저희 그냥 대참사하지만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있습니다. 사진. 또 뭐 요 장면은 네. 이제 뭐 역습이 이루어진 장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알미론이 막 볼을 끌고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다음 장면 보시면 호이베르가 저 가운데 있죠? 근데 호이베르가 역습이 다 끝나가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위에 있습니다. 안 내려갔네?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늦죠? 전장면 보여주실래? 전장면? 이거? 위치 비교 뭐야? 몇 걸음 안 갔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쵸. 그냥 서 있었나 보나. 센터 서클에 있었네 그냥. 물론 이제 저 장면이 사실은 어느 정도 경기 결과가 정해진 상태에서 나온 장면이긴 해요. 저게 뭐 한 6대1 그쯤에 나온 장면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저렇게 게으르게 내려가는 건 사실은
약간 아하.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팀이 6대1로 지건 어쨌든 졌을 때 대패를 해도 열심히 끝까지 뛰면 박수 정도는 쳐주거든요. 근데 저런 이제 호이비르가 아예 뛰어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토트넘 팬들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네. 어제. 저번에 이제 맨유 리버풀 때도 부페가 마지막에 좀 포기한 그쵸. 모습 그런 거나 보이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네. 근데 방금 저 호이비에르 걸음걸이를 보니까 옆에 주심도 있잖아요. 심판이 저 똑같은 상황에서 저 정도 움직여도 욕 먹어요. 심판도 안 뛴다고. 근데 자기 팀 지고 있는 팀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저렇게 안 뛰는 거는 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자, 준비도 안 됐고 좀 의욕도 꺾인 네, 심판보다 안 뛰는 토트넘이고요. 자, 또 하나 있나요? 그래서 뭐 이 장면도 깔기 이제 너무 많다. BBC에서 나온 장면인데 요건 이제 스로인 던질 때 뉴캐슬의 이 선수들이 한 명씩 이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네네. 저 이제 존을 만들고 저 안에서 압박하기 위한 체계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 뉴캐슬은 이렇게 압박을 잘해서 볼을 계속 빼앗아 오는데 토트넘은 저런 장면이 거의 단 한 장면도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팀의 차이가 조직적인 플랜이 있느냐 없느냐. 아하. 여기서 좀 많이 갈린 것 같거든요. 네. 이 패스맵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요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존을 만든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어느 위치에 있던 네. 올라가 있던 내려가 있던 수비와 공격의 간격이 되게 좁습니다. 저게 되게 올바른 패스맵이고 토트넘 보세요. 조금 패스가 안 최전방 했죠? 공격수 손흥민과 최후방의 저 14번 페리시치죠? 거리가 미친 듯이 멀죠? 아마추어 팀이에요 진짜. 이거는 사실은 이 정도 간격이 벌어지면 저 안에서 뉴캐슬 선수들이 그냥 노는 거죠. 너무나 자유롭게. 그러니까 저런 점심시간에 패스맵은 본 적이 축구하는 없는데 거 이렇게 연결도 안 되고 멀고 막 이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스텔리니가 뭐 감독 대행을 했을 때 뭐 승률이 몇 %다. 연승을 한다라고 하지만 감독 대행을 하는 것과 전체적인 아하. 이 팀을 끌어나가는 감독의 역할은 또 이게 천지 차이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슬슬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감독에 대한 이 능력 부족, 네네. 경험 부족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제 뉴캐슬전을 치른 그러니까 그야말로 4위 싸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처참한 패배를 토트넘이 당한 건데 아, 4위 싸움 가능할까요, 이거?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토트넘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토트넘이 챔스 가면은 그거는 망신이에요. 본인뿐만 자기 팀에 대한 망신이기도 하고 챔스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팀이죠. 아, 그래도 남은 경기 잘하면 갈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치면 다른 아래에 있는 아스톤 빌라도 마찬가지고 리버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그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끝으로 되게 이제 상징적인 경기였어요. 어제가. 그러니까 토트넘이 준비가 얼마나 안 돼 있느냐를 보여주는 경기였고 네. 동시에 어제 경기의 패배로 토트넘의 챔스 가능성이 거의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뉴캐슬과의 경기는 4위 싸움을 직접적으로 하는 팀이라서 그럼요. 6점짜리 경기였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어제 경기를 이겼어도 뉴캐슬이 우위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뉴캐슬이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또 그걸 졌어요. 그러니까 뉴캐슬은 이제 토트넘을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까지 온 거죠. 남은 기간 동안. 예. 중요한 게 그거죠.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또 맨유입니다. 맨유도 4위 싸움을 직접적으로 하는 팀이죠. 네. 근데 맨유와의 승점 차이는 뉴캐슬보다 지금 더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맨유 전에서도 만약에 토트넘이 승리를 무조건 가져오지 못한다. 네. 라고 하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최종 순위가 있거든요. 거기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갈 수 있는 확률이 2% 나왔습니다. 2%? 네. 토트넘보다 가능성 높은 팀이 브라이튼, 아스톤 빌라, 리버풀 다 위에 있어요. 더 떨어졌네, 토트넘이. 네, 토트넘이 제일 낮아요, 가능성이. 그래서 뭐 순위표 잠깐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순위표를 보면요. 이제 그 토트넘은 어제 경기를 지면서 단순히 챔스 걱정이 아니라 이제 유로파 걱정을 좀 해야 돼요. 아, 맞아요. 뒤에 있는 뭐 브라이튼이라던가 아스톤 빌라라던가 심지어 리버풀한테도 지금 따라잡힌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유로파 리그를 걱정해야 되는 성적까지 온 겁니다. 아, 지금 이제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맨유와의 승점 차가 6점 차죠. 예. 근데 토트넘이 2경기를 더 했어요. 6점 차인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맨유가 남은 2경기를 이긴다라고 하면 6점 차가 아니라 12점 차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뉴캐슬하고 승점 차이는 지금 이제 또 6점 차죠. 근데 한 경기를 더 했으니까 아하. 9점 차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아스톤 빌라와
2점 차. 별로 차이 안 나는 리버풀하고도. 다 따라왔어요. 맞아요. 다 따라왔어요. 리버풀도 지금 3점 차거든요. 근데 득실 차에서 리버풀이 훨씬 앞서죠. 리버풀이 자력으로 순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대결이 있습니다. 또 토트넘과 리버풀은. 브라이튼 토트넘보다 무려 3경기를 안 했어요. 3경기를 안 했는데 득점이 3경기를 안 했어? 4점 차예요. 이거 브라이튼이 잘 하기만 하면 또 네. 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토트넘은 4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 5위, 6위를 사수할 걱정을 이제는 해야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2연패. 예. 방금 순위표 보니까 토트넘이 맨유 따라잡으려면 맨유가 4연패하고 토트넘이 2연승이야 동률되네요. 그렇지. 경기 수 차이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충격적이다. 요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최근에 에버튼전 비겼죠? 강등권에 있는 팀한테. 본머스전. 본머스가 아쉬웠어. 졌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기들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 좀 많이 그쵸. 벌어졌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좋은 경기를 보고 왔구나. 영국. 100골? A 매치 끝나고 유일하게 이긴 경기가 브라이튼. 맞네. 그러네, 진짜. 유일하게 이긴 경기를 보고 왔다. 빼버님도 승리 요정이네. 그렇구나. 진짜 두 놈 다 좋겠다.